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추천주, 전략주 AS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시는데 도움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쇼미더스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시장의 예상치였던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을 했던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에서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완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간밤 미증시 나스닥은 2%,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5% 넘게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와 기술주가 지수 상승을 끌어올렸는데요. 지수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1.31% 상승한 2,481선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오전 한때 보합권으로 내려앉았는데요. 다시 상승 탄력이 붙으면서 전일 대비 0.78% 오른 2,468.88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소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 환율이 안정되면서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호실적 발표한 아모레퍼시픽을 가장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장 초반에는 매수로 들어오다가 장 후반에 매도로 돌아섰는데요. 오늘 개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세 확인됩니다. 코스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1% 넘게 오르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상승 추세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1.82%, 2% 가깝게 상승한 764.62포인트로 760선 안착하며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에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2천억 원, 1,7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았고요. 다만 개인은 오늘도 3천억 원 넘게 나홀로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크게 내렸습니다. FOMC 회의 이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에 왔다는 기대감과 함께 달러 인덱스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장중 한대는 10개월 만에 1,210원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전거래를 대비해서 0.11원 내린 1,220원 3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마감 시황 확인해봤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큰 이벤트도 지나갔고 오늘도 양시장 상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제프 전문가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라고 하는 것보다 네. 무대를 뒤집은 지수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다 올랐죠, 웬만한 거는. 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가져왔던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이루다라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시장 관련돼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로봇과 AI 관련주들은 약간 정도의 차익 매물들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1월 달에 주도주였지만 조금 덜 갔던 중국에 관련된 뭐 OTT라든지 코스메틱 이런 쪽으로도 좀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말씀드렸는데 또 마찬가지로 또 제가 방송 날에 어떻게 또 알고 또 코스메틱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루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업종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코스메틱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업 자체는 이제 뭐 레이저나 고주파 에너지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의료기기를 이제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실 그러면 이제 이런 코스메틱 쪽이 왜 올라가느냐? 뭐 1월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네.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 기준으로 이제 대외 수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지표 발표가 나왔었는데 국내 대외 수출 자체가 원래는 중국이 항상 부동의 1위였는데 밀려났습니다. 네. 밀려났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부터 이제 지표가 개선될 건데 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중국은 봉쇄 자체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좀 중국의 영향도가 좀 덜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비관적인 시각 자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나라니까 그렇죠? 옆 친구한테 뭘 물건을 빌리든가 하죠. 좀 바다 건너서 빌리는 친구보다는 오히려 네. 옆 친구한테 좀 보통 도움을 받는 행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반중 심리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중국의 인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인구에서 어느 정도만 오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크나큰 수출이거나 크나큰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루다라는 업체도 마찬가지로 상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과 이제 따로 이루다라는 업체상에서 기업상에서 이제 마케팅 강화나 그래서 매출 상승에 대한 이제 또 견인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이루다라는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FDA에 대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리팟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따로 이제 우리가 레이저 고주파 관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의료기기 장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요새는 이제 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네.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네. 고주파로 치료받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마스크팩 같은 거. 아. 그래서 치료받는 것들이 LG 생활공간이랑 이런 데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에게 이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매출하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봤을 때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대 실적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부푼 상태에서 오늘 시장도 강한 상승을 올려줬습니다. 사실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다가 장 막판에 약간 좀 흐르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 좀 보여졌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큰 상황에서 보게 될 경우에는 이루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박스권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죠? 박스권을 진행하면서 그간 2022년도부터 1월 달부터 이번 연도까지 거의 1년 동안이 거의 박스권이 진행 중인데 이 박스권에 대한 돌파 시도가 지금 이제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좀 더 사실 뭐 지금 연봉을 볼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2023년도 2월 달인데 연봉 자체가 과거 2020년도 때부터 상장했던 기업이지만 옆으로 좀 기어주면서 이번에는 한번 고가를 도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혹시나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은 그때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월 달 때 많이 상승했던 1월 달 때 거의 한 300~400% 상승했던 로봇과 AI주들에 대한 좀 약세나 좀 차익 매물들이 발생할 것이고 트레이딩적인 측면이 나올 것이면은 다음에는 결국에는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좀 더 많이 상승 요인을 할 것이다. 요거 여러분들 키포인트 맞추셔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 이루다 들어봤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 미용 관련 기기 업종인 레이저 고주파 미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중국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강력할 것이다라는 수혜와 함께 또 FDA 승인기기 리파 런칭으로 사상 최대 실적도 기대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상한가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지만 박스권 돌파 시도 계속해서 나올 수 있어서 좀 눌림목이 나오면 추가 매수도 집중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KH 필룩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장중 상한가에 이제 안착을 해준 모습이고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상한가에 갈 수 없다라는 부분 좀 명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가 동전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매매로 많이 권유를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좀 이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적인 부분도 사실 좋지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이 재무 건전성이라는 부분에서 이 매출액은 이제 1,000억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는 부분이 있고 영업이익 적자폭이 커지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 투자로서 기업으로서 투자 모멘텀은 많이 없다. 그런데 이 바닥 구간에서 상한가가 유입이 되었고 이 과거의 영역을 봤을 때 예전에는 바이오 쪽으로 엮이면서 2018년도에 2만 원까지도 올라갔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사실 완전 동전주가 되면서 완전히 주가 흐름이 다르죠. 이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종목이 다시 뭐 신고가를 쓴다거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816원에 샀다고 해도 만약에 2배가 간다고 하면 1,600원인데 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이 정도 상한가고 나오고 거래량이 조금만 더 붙어준다고 하면 그 정도 시세는 또 충분히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 생산이 되면서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고 이 떨어질 때 구간 자체가 지수 하락에 휩쓸린 부분이고 완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좀 버려버린 이제 아예 잃어버린 그런 종목에 가깝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슈를 받고 나서 또 올라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오늘 나온 이슈가 있었죠. 그랜드 하얏트 호텔 매각 소식. 이 매각 대금이 4천억대에 대한 자금이 유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 매각 차익 규모가 2천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재무 건전성을 다시 한번 확보하게 되면서 차익 규모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다른 회사에 투자를 한다는 지분을 산다거나 이런 좀 시비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슈를 좀 만들었을 때 다시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있다. 바닥 구간에서 관심 있게 볼만하고 상한가 이후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5일선이나 10일선 정도 보고 매매한다고 하면 이 바닥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20-30% 정도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KH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KH 이제 검색을 해보면 네. 건설도 있고 전자도 있는데 전자 같은 경우도 장중에 이 바닥 구간에서 다 동전주예요.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사실 좀 재무적으로 좋다거나 뭐 매매로서 뭐 기업 가치가 좋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종목으로는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KH 필룩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H 필룩스 들어봤습니다. 동전주이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인데요. 상한가는 개인 투자자의 수급만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먼저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하얏트 호텔 매각 관련 소식에 재무 건전 이슈로 세력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앞으로도 좀 바닥에서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두 가지 모두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시장과 종목 이야기 더 실시간으로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뒤집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관련된 네,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리오프닝. 종목이죠. 그렇죠? 네. OTT 관련돼 가지고 이제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화요일 날 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주목을 해야 된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럼 이제 목요일이잖아요, 이제. 네. 좀 올랐잖아요. 그럼 지금은 뭘 주목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그래도 지금은 네. 중국 관련된 섹터를 계속해서. 이제 주목하는 게 좋다. 네. 사실 뭐 1월 달 같은 경우에 AI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었을 때 네. 누가 300% 갈 줄 알았습니까? 맞아요. 맞죠? 네. 중국 관련주들이 어떻게 갈지 또 누가 합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 관련돼 가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규모 자체가 네. 생각보다 지금 계속 플러스 알파가 가미되다 보니까 왜냐하면 중국도 중국 내 인구를 다 모르잖아요. 네.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정도의 소비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계속 예상치보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이 힘든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 만한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기 침체가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중국이라는 이 어찌 보자라면 좀 옆나라 친구가 네. 좀 인성은 안 좋지만 이 옆나라 친구가 네. 우리에게 돈을 좀 뿌리면서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이제 심폐소생술 같은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봤을 때도 되게 크게 좀 업사이드한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리소프트를 보자면은 우리가 종목 봤었을 때 사실 이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3D 애니메이션 관련돼서 캐리와 슈퍼콜라라는 이제 어린이 아동용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가 중국에서 이제 심의가 통과되다 보니까 또 중국 친구들이 또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캐리소프트에 있었던 이 캐리와 슈퍼콜라라는 거를 이미지를 딱 보니까 네. 중국인들이 딱 좋아할 만한 중국인 어린 친구 좋아할 만한 딱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아. 자,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캐리소프트라는 종목 같은 경우
경우에도 지금 튼튼하게 박스권을 그리면서 네. 사실 뭐 1월 달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 상승했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고 탄탄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가 딱 2월 달 되자마자 바로 슈팅에 쏘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에 대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K소프트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OTT 관련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차트가 이런 형식으로 비슷하게 형성 흘러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아마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에 차익 실현하는 것보다 조금 더 홀딩한 상태에서 좀 길게 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오늘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체적인 이제 OTT나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재 그리고 코스메틱 이런 업종들이 많이 강세가 됐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아마 한 다음 주에 있을 옵션 만기까지 다음 주 목요일 정도니까요. 아마 한 이번 주,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신 다음에 목요일 옵션 만기 시장 때 혹시나 수급이 뒤틀릴 가능성이 있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종목이 섹터가 또 새로운 테마성으로 잡히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네.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가 또 이런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니 잘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장을 좀 분위기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트레이딩하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보다 갈 수 있을 만한 섹터와 업종을 고른 다음에 좀 눈 감고 기다려 보면은 네. 아니면 며칠 여행 다녀오십시오. 다녀오면은 수익이 플러스 돼 있어요. 올라있다. 네,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해하시는데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안 빠진 종목들을 들고 있어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 만한 친구들, 주도 업종인 친구들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되어집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 캐리소프트였습니다. OTT 웹툰 관련주이고요. 중국 관련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제2의 로봇이나 AI 테마가 될 수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이 기술적으로도 상승 추세 나오고 있고 보유하신 분들도 홀딩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캐리어 슈퍼콜라 검색해봤는데 이런 중국인들 정말 좋아하는 네. 잘 노려서 앞으로의 상승 추세도 더 예측이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웨이버스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네. 웨이버스도 상한가를 장중에 좀 찍었다가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밀리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한가를 가는 경우는 혼자의 힘으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어떤 이슈를 붙여서 네. 세력들이 어떤 이슈를 엮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을 이용하고 싶을 때 저는 뉴스가 나오는 것도 어떠한 호재가 나오는 시점도 그 의도된 어느 시점에서 주가를 올리고 싶어하는 누군가 저가에서 물량을 많이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구간에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주가를 올리는 방향이 있을 때 그럴 때 거래량이 생기고 뉴스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웨이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 정보 솔루션 업체인데 이 업체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굉장히 1월 달에 로봇이 핫했죠. 로봇이 핫하고 지금 메타버스 쪽으로 옮겨오면서 메타버스가 뭐겠습니까? 공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공간 정보 솔루션 업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토교통부와도 협업을 하고 있고 이미 국가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웨이버스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찍었었고 다시 한번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모습인데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펙주가 4월 달에 이제 변경 상장이 된 종목이어서 이 이전의 차트는 의미가 없고요. 이 4월 달부터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지수가 밀릴 때 그냥 아무런 이슈를 받지 못하고 그냥 흐르다가 12월, 1월 달 구간부터 거래량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만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장중에 상한가를 찍고 완전히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다 돌리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웨이버스 지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5일선이나 11선 정도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매매해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낼 만한 회사다.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매매 전략들 자세하게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시장을 보시는 눈 키우시면서 제프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는 매일매일 따라가는 종목들 올라가는 것을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바닥 구간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뉴스를 가지고 있고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을 매수해서 기다린다면 충분히 다들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로 웨이버스, 메타버스 관련주 들어봤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협업하며 국가 산업을 진행 중인 기업으로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고요. 또 기술적으로도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5일선, 11선 보시면서 좀 여유 있게 매수 대응해보자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야기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2022년도의 흐름과 2023년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22년도의 흐름은 제로금리였던 그 네. 코로나, 네. 2020년도, 21년도에 제로금리로 낮추고 그 금리가 낮춰진 시장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네. 그 돈을 이제 회수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 부분을 이제 좀 잡으려고 금리를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시장이 환호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금리를 급하게 올렸었기 때문에 0.25%였던 미국의 기준금리가 1월 달에 지금 이제 0.25포인트가 오르면서 4.5%, 4.75% 이 정도까지 오른 거거든요. 1년 사이에 4%가량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른 것이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네. 역사적인 속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2022년 시장이 전부 힘들었다.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하면 하락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2022년이 하락장이었습니다.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을 했고요. 지금 1월 달부터 이제 장세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1월 달에도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1월 달에도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은 현금을 보유할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서 계좌를 이제 맨징한다는 표현을 쓰죠. 손실을 많이 메꿔가면서 다시 플러스로 바꿔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시고 종목에 대한 매매 그리고 모멘텀들 분석을 해보는 그런 무료 방송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 연준이 가파른 긴축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이 참 힘들었는데요. 이를 뒤로하고 올해 시장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 공격적으로 대응해보고 시장을 보는 눈, 종목이나 상승 모멘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백승화 대표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도전 상한가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들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 전략주 AS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네. 수익률이 너무 다 좋으셔서 오늘도 한번 즐겁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네. 매수가 26,950원이었는데요. 이미 최고가 수익률 85%
넘겼고요. 목표가도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네. 기존 31,000원에서 62,000원으로 맞습니다. 거의 2배로 훨씬 네. 꽤 높게 잡아주셨는데 이에 따른 전략도 새롭게 세워주시겠죠. 그래서 목표 수익률이 지금 현재 10%라 돼 있잖아요. 네. 영에 한 개 빼먹은 것 같아요. 네, 100으로 가야 된다라는 네. 말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거랑 결국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에 나왔을 때도 그때 3엠터라는 종목을 제가 목표가를 상향시키겠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월 달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로봇 관련주와 AI 관련주들이 1월 달 때 정말 강하게 급한 시세를 올렸다 보니까 사실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로 뭐 한 번에 1000% 가고 2000%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 시장의 논리상 그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이 또 이전에 있었던 2020년도, 2021년도처럼 돈을 마구마구 푸는 그런 또 시장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항상 올라가게 되면 잠깐 한번 쉬었다가 주식도 결국에는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가지고 아마 이번 주 내에서 약간 좀 차익 매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그럼 어떤 섹터가 좀 더 부각받을 것이냐. 1월 달 기준으로 2023년도 1월 달에 가장 핵심 테마였던 로봇과 AI 그리고 중국 이 세 개의 주도주 상에서 결국에는 1월 달에 좀 약진했던 그런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3엠터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2월 달 들어서면서 목표가를 좀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요일 날 보시게 된다면은 고점 대비 좀 빠지면서 이제 42,800원대까지 좀 지지해줬다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13%대까지 올려주면서 좀 강한 시세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뭐 시장을 좀 분위기를 보면서 시황적인 분위기를 좀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게 됐을 때는 중국 관련된 섹터들도 지금 최근에 뭐 항생이나 아니면 중국 관련된 본토 지수를 봤을 때는 정말 높게 고평가돼 있어요. 지금 고평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죠? 저점 대비해서 지수가 55%가 올라가고 있는데 3엠터라는 종목이 지금 이번 연도 상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봤었을 때 이제서야 이제 거의 한 200%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우리나라 아동용 키즈 관련된 OTT 업종이다 보니까 멀티플을 좀 더 세게 받더라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다 말씀을 또 드리고요.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특징적으로 약간 정도의 보호해소 물량이나 뭐 약간 정도의 물량 흔들기 같은 것들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 추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만약에 외국인이 주도하지 않고 이제 기관이나 개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었다라면은 쉽사리 좀 핸들링 가능할 텐데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머징 마켓 시장, 곧 이제 중국이나 대만, 한국 같은 이런 신흥국상에서 많이 자본 자체가 유입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지금 기관이나 개인들이 흔들었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는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정직하게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좀 탑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투자자도 봤을 때도 오늘 좀 시장이 상승했었을 때 물량 자체가 좀 많이 수합이 됐다라고 표현은 됩니다. 개인들이 좀 물량을 좀 많이 내렸고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많이 담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담고 기관들도 많이 담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지금 수급적인 변화도 지금 있을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추가적으로 고점이 현재 5만 원인데 사실 6만 2천 원 부른 것도 이거는 좀 제가 또 다시 목표가를 상향시키거나 아니면 또 시장 상황에 맞게 또 대응하는 방식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SAMG 엔터였습니다. 1월 핵심 테마 로봇 AI 그리고 중국 관련 테마였는데요. 이 중에서 비교적 약했던 중국 관련 테마가 2월에는 강하게 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중국에서 인기몰이 중인 SAMG 엔터 고점 5만 원 선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략은 추후에 노란톡에서도 새롭게 세워주셨고요. 목표가는 62,000원으로 상향시켜주신 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일에 매수했던 대원 미디어입니다. 오늘 네. 대원 미디어도 장중에 크게 오르면서 네. 17,790원 수익권에 현재 있는데요. 네. 그때 제가 2만 원 선으로 목표가 설정해 네, 주신 걸 맞습니다. 기억하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어찌 보자면 이번 주 화요일 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투자 전략이 어찌 보자면 정확했다라는 표현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관련된 OTT나 코스메틱 업종들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에 부합한 이슈가 어떤 게 있을까? 보다 보니까 이제 OTT 시장 쪽에서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또 슬램덩크라는 이제 네. 영화가 되게 인기몰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번 주 이제 슬램덩크를 보러 갑니다. 좀 늦게 보시는 편이시네요. 그렇죠. 좀 네. 이제 시대를 좀 뒤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제 따라가려고 하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도 지금 이제서야 부각을 받고 있고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차트도 지금 꾸준하게 우상향 중입니다. 사실 여기서 지금 뭐 덜 올라가는 에서 차이가
차익 실현하고 다른 종목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그 타이밍 때 잡았더라면은 지금 이제 2월 달 시작한 지 이제 2거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월 달 시작한 지 2거래일 동안에 약 한 8% 정도의 상승분을 보여줬다 보니까 아쉽게도 뭐 캐리소프트라든지 뭐 삼엠터라든지 이런 종목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약세적인 분위기가 있었지만 같은 업종이잖아요. 같은 업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좀 들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추가적으로 시세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강한 시세가 돌파했을 때 좀 어찌 보면 라운드 피겨라고 하죠, 우리가. 만 원에서 만 원대에서 2만 원으로 변화되는 앞자리가 좀 바뀌는 숫자 내에서 그때부터 좀 차익 실현하시는 거 권장드린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 전망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대원 미디어는 웹툰 관련주로 흐름이 좋은데요. 요즘 최근에 웹툰 관련주 흐름이 좋습니다. 또 슬램덩크 이슈도 받으면서 차트도 꾸준히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앞자리 이 만 원에서 2만 원 선으로 바뀔 시점에 그때 한번 매도로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7일에 매수했던 금 관련과 같이 이어지는 종목 엘컴텍인데요. 오늘도 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엘컴텍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됩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전날 기준으로 이제 FMC가 나왔을 때 사실 네. 이제 좀 해프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FMC를 실시간으로 들었었는데 저는 그 디스인플레이션을 네. 잘못 들어가고 사실 뭐 사람이 듣고 싶은 대로 됐잖아요. 네. 저는 디플레이션을 들어가지고 와 이거 인플레이션이 아니구나, 완전, 네. 디플레이션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자, 시장 분위기도 결국에는 금 관련된 금 선물 자체가 많이 상승하였고 특히나 달러 인덱스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정말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0을 목전으로 두고 있습니다. 저점 자체가 지금도 좀 빠지고 있을 수 있긴 하지만 100.80까지 내려왔어요. 100이 깨지게 된다라면은 정말 많은 변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나오냐? 기존의 강달러 추세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로 개파락 떨어지면서 1220원을 그냥 바로 깨버렸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특히나 금 관련된 선물 자체도 마찬가지로 고가를 한 번 더 돌파해주고 있고요. 이전치에 있었던 고점 자리를 지금 한 번 더 트라이 해주려는 그런 노력들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도 우리가 봤었을 때 엘컴텍이라는 종목은 몽골 쪽에 있는 금 생산 관련된 부지가 들고 있다라는 그런 이슈 하나가 있기 때문에 금 관련된 테마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국내 글로벌 상에서 202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약 2년 동안에 새로운 금광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공급은 줄어드는데 네. 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금에 대한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수요는 높지만 공급은 제한적이다. 네. 이건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다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이 친구도 목표가를 상향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시장에 대한 가능성, 시세분을 봐야지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추가적으로 고점 트라이 하게 된다라면은 뭐 1,500원대 이상까지도 지금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엘컴텍 달러 인덱스가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환율 안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금에 대해서 반면에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는 증가하면서 금 가격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 관련 테마 엘컴텍 1,500원 이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AS 종목입니다. 1월 13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옵티코어입니다. 오늘은 부합으로 거래 마쳤는데 최고가 수익률을 40%를 달성한 또 네. 효자 종목입니다. 네. 옵티코어는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자,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광 트랜시버라는 네. 이제 어찌 보자면 5G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5G 인프라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자면 지금 현재 AI랑 로봇 관련된 섹터가 결국엔 5G잖아요. 네. 5G면서 4차 산업혁명의 기조적인 이제 섹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거를 다 하려면 결국에는 인프라가 우선적이어야죠. 네. 저도 이제 옵티코어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도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지금 여러분 포트폴리오 상에서 들고 있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 동일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인프라 사업 자체가 먼저 돼야지만 이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5G도 그렇고 로봇 관련도 주로 그렇고 그다음에 AI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니까 광 트랜시버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옵티코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가총액 800억 정도 수준인데 1,000억까지도 또 늘어볼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좀 더 큰 틀로 왔었을 때는 요거를 지금 제가 좀 좁히겠습니다. 좀 좁혀서 보게 된다라면은 차트를 봤었을 때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지금 흐름 자체가 되게 재밌는 흐름이 네. 지금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분을 보여줬다가 줄줄이 소시지처럼 내려갔다가 한 번 더 다시 또 올라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줄줄이 소시지 올라왔다가 그럼 이제 뭡니까?
시장은 항상 패턴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패턴과 우리가 사실 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패턴상 봤었을 때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분위기상에서 상승 나오려고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고점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4,000원대, 5,000원대까지도 목표가를 가져가면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게 시장을 좀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도 여러분들도 담기에도 나쁘지 않은 라인대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옵티코어 5G 인프라 사업이 구축되어야 뭐 로봇이나 AR 사업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현재 기술적으로도 강한 시세 분출을 횡보하는 등 반복적인 패턴이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에도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 예상이 된다 의견 주시면서 목표가 4,000원, 5,000원 선까지도 바라보고 있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AS 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의 AS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2월 1일에 매수했던 코리아나 화장품입니다. 오늘 4%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리아나도 어떤 전략 새롭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제프 전문가님이 사실 수익률이 굉장히 어마어마하신데 네. 이제 이전부터 쌓아오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전문가님도 이제 앞으로 네, 이제 활약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제 처음 나와서 추천드린 종목이 코리아나인데요. 네. 제프 전문가님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 좀 주목해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화장품주 쪽을 굉장히 좋게 보는 게 화장품주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뭐 코로나를 벗어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다시 이제 한한령에 대한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되고 다시 우리 쪽으로 관광을 오고 이랬을 때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코스메틱 쪽 굉장히 좀 좋게 본다. 코리아나 제가 이제 화요일날 추천드리면서 이거는 거래량이 좀 터지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맞고 그래도 한 번만 터진다고 했을 때는 최소 10% 정도는 이제 돌파될 것이고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할 수 있을 정도의 패턴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 코리아나는 꼭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화장품 업종을 볼 때 이제 아모레를 꼭 봐야 되는데 네. 아모레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아모레 퍼시픽 역시 흐름이 굉장히 좋고 오늘 6%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네. 거래대금도 최근에 거래대금을 완전히 좀 웃도는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형성이 되었어요. 네. 이제 아모레 퍼시픽이 대장주로서 화장품주를 끌고 가는 모습이 있고 그러면서 작은 화장품주들 다 이제 시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 좋았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23년도에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는 부분을 기대해 보면서 코리아나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사실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조만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을 보고 다음 주 중으로 한번 또 좋은 수익들 안겨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AS 종목 코리아나였습니다. 백승화 대표님께서는 리오프닝 주 중에서 특히나 화장품 주 좋게 보고 계시는데요. 이 마스크 해제와 중고 리오프닝 두 가지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호실적 발표한 아모레 퍼시픽 대장주로 좀 화장품주 분수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주셨습니다. 고가 갱신 패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 의견으로 남겨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랭크 제네시스입니다. 매수가 7,460원이고요. 오늘 소폭 오르긴 했습니다. 이거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까요? 링크제네시스는 사실 이 종목에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지금 뭐 거래가 이렇게 막 활발한 종목은 아닌데 네. 제가 숨겨진 로봇 관련주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이 종목은 이제 AI 로봇 이런 쪽으로 연결됐을 때 네. 지금 회사 명에 그래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 명에 로봇이라고 붙어 있거나 뭐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로보로보 이렇게 로봇이라고 붙어 있거나 유일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로봇이라고 붙어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대장주로 인식이 되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이 회사도 링크제네시스도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은 똑같거든요. 근데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 바닥 구간에서 이렇게 매집 흔적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서 매물을 전부 소화해주고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추천드리자마자 조금 밀렸어요. 이제 어저께 한 5% 정도 밀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상승 인테형 캔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걱정할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는 상승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보시면 다음 주 중으로는 아마 목표 수익률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제 링크제네시스 역시 지금 로봇 관련주로 엮여있는 흐름 속에서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지금 매일매일 종목을 따라 옮겨 다니실 게 아니라 올라갈 만한 종목을 갖고 있다면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한번 이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강했던 로봇 관련주 중에서 숨겨진 로봇 관련주로 링크 제니시스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어제 소폭 밀렸다가 다시 상승 캔들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어서 다음 주 정도의 목표가 충분히 도달 가능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네요.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코너에서 도전 상한가로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아까 전문가님들께서 시장이 요즘만 같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시장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네. 지금처럼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 번 두 번째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어찌 보자면 진도준이 될 수 있다. 네. 부잣집 막내들처럼. 네. 자, 뭐 거두절미하고 자 오늘의 추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이런 걸 노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지금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이 제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표현했었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중국이 현재 지금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얼마나 많은 철강이나 니켈 쪽으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글로벌 시장 내에서 영향력이? 한 5, 60%? 맞습니다. 정말요? 거의 반 네. 이상이 니켈이나 철강 같은 경우에 구리 이런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이상이 중국이 어떤 식으로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무엇이냐? 알루미늄이나 뭐 철강이나 아니면 구리 그다음에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니켈이나 이런 업종들을 좀 더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왜? 옆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외적인 수출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에게 네. 어느 정도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제 네. 투자 전략이긴 하고요.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강판류나 철강류 관련돼 가지고 신스틸이 하고 있는 업종인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스펙주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 평가 자체가 되게 변동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시장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신스틸이라는 종목 자체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저평가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가 불분명하다 보니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큰 틀상에서 봤었을 때는 지금 차트를 우리가 돌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상한가를 한번 갔었고요.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런 10,000원대에서 지금 6,000원대까지 있었던 박스권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박스권에서의 하단 부분에서는 좀 더 노려볼 만하다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진입 조건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스틸이라는 종목을 봤었을 때 대주주의 지분 최대 주주 신승곤 대표님이 71%를 보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품절주라는 소리입니다. 품절주라는 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대주주의 보유 물량이 많다 보니까 조그마한 수급이나 조그마한 호재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상승 자체가 좀 크다라는 겁니다. 뭐 어찌 보면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지금 자체에 봤었을 때도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만약에 시장 자체에서 기존에 있었던 AI주, 로봇 관련주가 좀 더 약세일 때, 중국 관련주가 강세일 때 마찬가지로 원래는 첫 번째로 챗 GPT라는 종목들이 강세였었지만 그 뒤로부터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로봇이라는 로봇 아니면 뭐 조금 뭐 로봇 관련된 이름만 들어가도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네.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된 섹터들이 정말 강세가 됐었을 때도 중국과 비슷한 뭐라도 하고 있는 업종들도 마찬가지로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논리적인 접근으로 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 자체를 말씀드리면은 목표가는 좀 10,000원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 10,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800원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6,000원이 깨진 다음부터는 좀 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30%가 나오더라고요. 또 그래서 높게.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여러분 이겁니다. 30%가 맥시멈이긴 하지만 네. 지금 어제보다 더 좋은 내일이 있을 만한 시장이 지금부터 계속 펼쳐질 거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목표 수익률 좀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되어집니다. 네, 전략주로 신스틸 들어봤습니다. 크게는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중국의 철강 관련해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우리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철강 관련 업종에 주목해
살펴보자 이야기와 함께 기술적으로도 현재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 노려볼 수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표 수익률 30%를 높게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0,000원, 손절가 5,8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힌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한가 종목으로 좀 준비해본 게 알체라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알체라는 사실 워낙 뜨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시세를 냈고 1월 중순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AI 인공지능 이제 솔루션 및 기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바닥 구간부터 가파른 이제 상한가를 만들면서 가파르게 올라오고 지금 완전히 하락 추세를 돌리는 모습입니다. 매물에 대한 부분을 완전히 소화하고 있고 지금 이제 1월 말부터 현재 구간에서는 크게 오르지 않고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기간 조정 정도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밀릴 때 2022년에 하락이 나올 때 그냥 거래량이 없이 지수가 밀리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흐르듯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하게 된다면 오를 때 충분히 15% 20% 정도는 수익이 가능하다. 지금 장기 입형으로 볼 때 저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까지도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한 10% 정도 이제 올려놨고요. 한 14,000원 정도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 지금 13,000원에서 매수한다고 하면 1차 목표가로 한 14,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돌파된다고 했을 때는 한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도 2차, 3차 목표가를 설정해 볼 수 있는데 일단 1차 목표가는 14,300원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AI 관련주 알체라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1월 말부터 현재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상승한다면 15에서 20% 수익률도 가능하다라고 의견과 함께 그래도 좀 수익률은 보수적으로 10% 설정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14,300원 그리고 손절가 12,000원으로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략주에 대한 힌트입니다. 제가 이 종목은 사실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것 같아요.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도 아니고 네. 바닥에서 끌어올려지고 있는 종목인데 저는 이 종목도 사실 세력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 모멘텀이 굉장히 확실하게 있다. 일단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시대 이제 끝나가고 물류 쪽으로도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몰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류에 대한 부분이 이 종목이 이제 물류 쪽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앞으로 바닥 구간에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회사이다. 지금 2,825원 가격대인데 1차적인 목표 가격으로는 3,000원 이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에 대한 부분도 거의 부담이 없이 거래량이 바닥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 이제 막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한번 노란톡방 오시고 이제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은 또 이제 종목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게끔 좋은 전략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수급이 들어오는 세력주이고요. 물류 관련 기업으로 역시나 바닥 구간에서 상승하면 가파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이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시경제를 이해해야 일단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정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네. 근데 제프 전문가님도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중국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미디어나 OTT 이쪽보다는 화장품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좀 내보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주식이 떨어졌는가를 이해하고 지금 왜 주식이 오를 수밖에 없는가도 알고 있어야 내가 왜 지금 투자 전략을 세우고 공격적으로 매매해야 되는지를 좀 동기부여가 되면서 확실하게 할 수 있겠죠. 좀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매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이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매수를 따라갔을 때 내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을 수익을 누리면서 충분히 이제 또 즐길 수 있다. 시세를 즐길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선도하고 그 주식이 나의 시세가 나는 것을 따라가면서 즐기면 된다. 내가 먼저 선취하는 부분을 좀 이제 챙겨보시면서 좋을 것 같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거시적인 시장 경제 이해와 함께 주도 테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이제 이번 주입니다. 맞습니다. 네, 주말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직접 만나서 소통하는 강연회 준비하셨다고요. 그렇죠. 또 최근에 또 제 매크로 시장 자체 뷰가 되게 맞아가지고 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황적인 부분들과 어떤 식으로 좀 하반기, 중반기, 하반기에 있었던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더
벤치마킹 남들보다 좀 더 해가지고 좀 극대화된 수익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들을 굉장히 많이 공개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이 제프 전문가가 방송에서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기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준비한 이벤트도 있는데요.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 작성하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으니까요. 미리 선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